수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애매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천차만별일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화장실에 가서 가끔 몰려있는 버튼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버튼식으로 돼 있는 데는 이게 혹시 눌렀는데 호출 버튼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코로나와 디지털,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일상, 그리고 모두의 일상을 위해 필요한 베리어프리. 베리어프리 왜 필요할까요? 베리어프리란 장벽을 뜻하는 베리어와 자유를 뜻하는 프리의 합성어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자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장벽은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심리적, 제도적 장벽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영상 플랫폼에 볼 수 있는 자막, 계단이 없어 모두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 인도의 점자 블럭 모두 베리어 프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문제! 베리어 프리는 왜 점점 중요해질까요? 빠르게 다가오는 언택트 시대.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삶은 언택트, 비연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두에게 공평한 언택트 일상이 아니라는 사실. 첫 번째, 점자 위에 붙여진 향균 필름. 손이 닿는 모든 곳, 예를 들면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화장실 장애인 버튼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향균 필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향균 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읽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주문할 수 없는 키오스크. 높은 키오스크는 휠체어 이용자와 노인, 어린아이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키오스크는 터치형 주문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버튼 위치를 알 수 없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나만 모르는 재난 상황. 오늘도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초반 국가 재난 안내 상황에서는 수어 통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1 언어가 수어인 농인은 국가 재난 안내 상황에서도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역에 배치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베리어 프리가 빠르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베리어 프리가 적용된 미래로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는 여의도 이룸센터입니다. 우리의 식당과 카페의 주문을 책임지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소개합니다. 카페 길 안내. 전자패드가 지원되는 키오스크를 사용 중이시면 패드 아래쪽에 있는 마름모 모양의 출발점을 찾으세요. 키오스크 왼쪽에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세요. 약 8.3m 직진 후 좌회전하세요. 장애 당사자에게 듣는 일상의 장벽들. 아, 꼭 하나만 꼽아야 되네. 여름에 꼽으셔도 됩니다. 이거기에. 제발 스크린도어 없는 역들 스크린도어 좀 싹 깔고 지하철역의 점자도 좀 한번 싹 정비를 하면 좋겠다. 점자라는 이 글자 자체가 오래 쓰면 지워지기도 하고 점이 가끔 하나씩 떨어져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방치가 되거든요. 진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점 하나 빠진 건데 뭐 하는데 점이 하나 빠지면 글자가 바뀌어요. 6개 점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점자라는 글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정기적으로 점검만 돼도 많이 편해질 것 같고요. 어떤 친구에게 들은 당황스러운 이야기인데요. 119에 수어 통역사와 화상 통화 접수 기능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후 어느 날 친구 집에 멧돼지가 들어온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니 119에 신고를 했어요. 영상통화로 신고했고 수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잠시만요 하더니 자리를 비우시더라고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니까 119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리를 비워버리시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종이를 들고 나온 거예요. 종이에는 무슨 일이신가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필담을 해서 겨우 신고를 했어요. 이럴 거면 화상통화 기능이 생긴 거랑 홍보는 왜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신고를 한 곳이 하필 수어 통역사가 없는 지점이었나? 해설이 들어간 영화는 대부분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추후에 제작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작품을 볼 때 화면 해설이 뭐 장애 당사자한테도 그렇고 비장애인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익숙한 그 배리어프리의 예시는 아닌 것 같아요. 괄호 안에 부드러운 음악 이렇게 써놓는 것처럼 자막에 뜨는 배경 설명, 농인들은 그 자막에서 아 지금 노래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인은 그 자막이 웃기다고 하는 거예요. 배리어프리 자막이 오히려 방해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막 같은 사소한 것들을 필요 없는 거라고 치부하는 순간 우리에게 배리어가 생기는 거예요. 개방이든 폐쇄든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온라인 소통 시 불편한 점. 그 비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만큼 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는 거. 그 스크린 리더라고 해서 이제 화면을 그대로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통 사용을 해요. 그게 모바일 기기에서도 똑같고 PC를 사용해도 똑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보통 줌이든 뭐 인터넷이든 이런 걸 다 접속을 하는데 그거를 딱 접속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랑 저희가 쓰는 스크린 리더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줌 기능에서 제일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수업이 진행될 때 수어 통역 화면이 있어도 PPT 공유를 시작하면 강사 화면을 제외한 모든 화면이 사라져요. 수어 통역사의 화면도 작아서 줌에서 수어 통역사를 따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면 수어 통역사 화면을 따로 크게 볼 수 있죠. 그런 기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자막창 기능도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막창 기능 개선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거 화면에서 바로 원클릭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터치 한 번이면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한 번 껐다 켰다 하는데 2분 걸려요. 그리고 그 버튼까지 음성으로 들으면서 이동을 하는 것도 중간에서 막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마우스를 써줘야 된다든지. 그러면 시력이 조금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또 어떻게 잘해요. 근데 이제 완전 전면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수어 통역 화면이 작은데 그거를 계속 집중해서 보려고 하니까 눈이 힘든 거예요. 청인 학생들도 같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청인 학생들은 소리로만 들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저희 친척 동생도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소리만 켜놓고 수업을 들어도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화면을 뚫어지게 봐야 돼요. 지금보다 배리어프리한 일상을 위한 제안. 비장애인들이 화면 해설 영상을 보면서 하나같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직접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 비장애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걸 편하다고 생각하고 비장애인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늘려가는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농인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수어 통역을 배치하고 음성 통역을 배치하고 자막 문자 통역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곳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방법 있지 않을까 저런 방법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때 차라리 그걸 공론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직접 나서서 돕는 게 어렵다면 그 대신 해결 방법이나 시스템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귀찮아하기보다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죠. 디지털 사회 포스트 코로나로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불편하지 않은 배리어프리가 보편화된 사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중의 1, 20%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없을 것 같아요. 비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 저기 경사로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탔는데 비장애인도 버튼 누르면서 거기 점자 있는 거, 이거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배리어 프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리어 프리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배리어 프리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는 것은 이 사회가 배리어 프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라는 말이니까요. 서울특별시 소풀